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카메라 앞이라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순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시기별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10년을 보냈고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9년을 보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입니다. 남북 관계를 포함하여 경제를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대해서 보편적 복지나 평준화가 이루어지거나 삶의 질의 현격한 차이 등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이 시기가 지난 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의 가르마를 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국회의원 선거가 그랬듯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재 후보님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저는 그렇게 세련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젊어서 익힌 철학에 관련돼서 제 기준으로 또 보편적인 사회 기준으로 옳고 틀린 문제에 관련돼서 호불호가 좀 사람들 표현으로는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매끄럽거나 세련되게 살지는 않았어요. 많은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싸우다 보니까 안 좋은 전가 기록도 좀 있거나 그러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회적인 이익을 취한 바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떠오르는 후보신데 당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항상 쇄신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고지순한 최고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된 우리 민주당이 가장 현실 속에서 합리적인 정당이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떠오르는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바르게 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는 자부하고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떠올라서 다음의 국회의 구성이나 국회 구성원의 구조가 지금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매우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당선되신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무엇을 꼭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선되어진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제가 출마에 관련 논의가 처음 진행될 때 그랬듯이 당선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당선되어지면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흐름에 있어 가지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적도록 하고 부를 세습하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나라는 매우 경계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게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 스웨덴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부를 세습하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개 부는 사회에 돌려주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법제화보다는 정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성된 저하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좀 창조적인 데 이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싶은 게 핵심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구라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법의 문제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보편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혹시 특별히 준비하신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출마하는 우리 의창구 지역이 제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란 곳이기는 한데 지난 30년 정도를 되돌이켜 볼 때 우리 지역들은 경남, 영남 이런 정치적 블록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블록 안에 갇히는 것은 철학적으로 갇히고 철학적으로 생각이 갇히는 것은 사람들의 자율성, 창조성 같은 것을 상당히 옥죄이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전략들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시민들이 가지는 상식에 의존하면서 저는 호소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역이 국회의원이 전국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지역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선거제도도 있는 것이고 비례대표 선거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역에 정확하게 근거를 두면서 전체 국가, 나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선거 방식을 준비하고 세워가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건 저도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매우 힘들다. 그리고 제가 출마를 할 때 망설였던 것 중에서는 뭐 당선이 되거나 낙선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 친구 2명이 간곡하게 만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 만류 내용이 정치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보통의 시민과 담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꼭 만들어내고 싶고요. 저는 제가 이후에 정치를 했다는 것이 과거에 제가 조합장을 했다는 것이 지금 부끄럽지 않듯이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치를 했다는 것이 이후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할 각오는 확실히 각오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당선이 되어지면 수도자적인 삶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쉬는 날도 있겠지만 14시간 이상은 반드시 일할 자신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거나 정치를 한다고 결정이 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긴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대 중후반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지난 30년 동안 노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노동 현장에 있었던데 그리고 중간에 뭐 농협조합장을 하거나 또 당 활동도 일정 정도 했는데 이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고 당당하게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욕 듣는 일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이 매우 생산적인데 기여하고 복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다르게 살지 않겠다. 꿋꿋하게 하겠다.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처신하겠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